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 관문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면서 정면 충돌했던 자유한국당의 선거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며 전국 순회 규탄대회 등 장외 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과 원내 병행 투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의 페인트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3개동을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 인력 320여 명과 장비 110대가 출동해서 진화했고 당시 공장 근무자들은 퇴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함께 수 킬로미터 밖 주택가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의붓아버지가 13살 딸을 살해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친어머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붓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은 의붓아버지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채용 청탁 의혹을 받는 정관계 인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이 국내 유명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해 사실상 콜옵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삼성 임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이지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고발을 주고받으면서 맹렬하게 싸웠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해 협상에 나서라며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직접 고발을 주도하겠다며 한국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하루 만에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처리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앞으로 한국당과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당이 합의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도 그럴 것이 패스트트랙을 마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안 심사가 당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다만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주로 끝나면서 야당과의 협상은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는 지난주 이인영 의원에 이어 노웅래 김태년 의원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정부 정책을 조율한 경험이 있는 김태년 의원은 협상력을 장점으로 내세웠고 야당과의 협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원내대표의 숙명일 것입니다.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원내대표를 기치로 내건 노웅래 의원은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면서 우회 정치 복원을 자신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대 야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떠맡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개헌특위에서 1년 넘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야 협상을 진행해온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임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 입법 과제를 놓고 모든 비쟁점 법안들 이것을 그랜드 바게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출되는 새 원내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뿐 아니라 내년 총선 과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아서 원내대표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에 실패한 뒤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의의 뜻으로 삭발한 채 참석했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결연한 투쟁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독재입니다. 한두 번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돼서 굳어지면 이제는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을 도둑놈이라고 비난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1명을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통한 지지층 결집과 함께 원내 병행투쟁도 검토하면서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여당의 사과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에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사과가 있기 전에 이 국회 등원 문제를 논의하고 국회의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사보임에 이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정의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발의 요건을 채운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일단 패스트트랙 성사에 안도하면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당내에서 이어지는 사퇴 요구에는 완곡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갈등의 깊이가 적다 하기 어렵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른정당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계속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계 인사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성공과 당내 분란을 자초한 지도부의 책임은 다른 문제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계, 바른정당계의 갈등 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강남 제비스코 페인트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3동을 태우고 3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불로 처음 불이 난 공장 건물 한 동은 모두 탔으며 인근 2개 동은 일부가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근무자가 퇴근한 상황이어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화재로 인해 인체 유해한 물질도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공장 내부에 있는 탱크입니다. 이 탱크는 페인트 제조 공정에 쓰이는 톨루엔과 자일렌을 비롯해 위험물로 분류된 인화성 물질 40톤이 저장돼 있습니다. 탱크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드럼통도 수십 개나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 불길이 옮겨 붙었으면 대규모 재난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 여기 수지 합성 탱크가 한 약 20만 리터 정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부분에 화재가 엄청 셌어요. 한꺼번에 터지면 폭발로 인해 부산물이 수백 미터를 날아갈 정도의 위력이었던 겁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으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소방대원들은 탱크 주변 사방을 막고 실시간으로 번져오는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위험물 탱크에 화재가 붙으면 어쩔 수 없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연소 확대를 주려고 했고, 소방대원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소방당국은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를 조속히 발령했습니다. 군포는 물론 인근 소방서 역량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투입한 사투 끝에 인근 지역까지 불바다로 번질 뻔했던 위기 상황은 3시간 만에 사그러들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오늘 일부 내륙 지역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 한때 약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광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또 일부 내륙 지역은 비가 찔끔 지나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11.2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21도까지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대기 정체로 또 오후에는 옅은 황사의 유입으로 충청과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울산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1도, 대전 22도, 대구 2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단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맑게 개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고요. 어린이날 연휴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정관계 인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채용 비리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은 앞선 2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날은 이제 이 전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정관계 유력 인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이 특혜 채용을 지시한 건 모두 9차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비롯해 차관급인 민간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포함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2명도 청탁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소환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고 특히 국회의원인 만큼 단순 청탁을 넘어선 무엇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용을 총괄했던 서유열 전 KT 고객부문 사장과 전 인재경영실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채용비리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KT 채용비리 수사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13살 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도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동기도 폐륜적이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실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7일 목숨을 잃고 저수지에 버려진 13살 A양의 친엄마 39살 유모 씨입니다. 친딸인 A양 살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살해하신 거 맞습니까? 공동관계 인정하세요. 경찰 조사 결과 의붓 아버지가 범행을 저지를 때 친엄마 유 씨와 배다른 1살 배기 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할 만한 장소를 찾아서 간데 본인도 딱히 정해놓고 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한나 얘기는 엄마 있는 데가 한씩 있으니까. 딸이 숨지기 이틀 전 이들 부부는 함께 범행했을 도구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의붓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의붓 딸이 숨지기 전인 지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첫 신고가 이뤄졌고 이어 14일에 피해자 조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등을 따져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했고 지난 23일에서야 늑장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류가 도달하는데 며칠 사실 걸렸고 피해 사실 보관하고 혐의를 부정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 접촉을 이제 시도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숨진 A양이 의붓 아버지에게 학대까지 당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때리고 이제 나가라고 문 잠그고 그 추위에 문 나가보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밖에서 떨린 적도 많고 그래서 들어왔다 그러니 그냥 경찰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앙심을 품은 의붓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마약 투약 안 하셨다 그랬는데 왜 양성반은 나온 건가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가수 박유천이 마약 투약을 인정함에 따라 담당 변호사도 변호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유천을 변호한 권창범 변호사는 박유천 씨 관련 업무를 전부 종료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유천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솔직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사들이고 피운 혐의로 구속된 현대가 3세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29살 정모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이모 씨에게 16차례 대마를 구매해 서울 자택 등에서 모두 2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최 씨를 특수강간 혐의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 여성들과 함께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청 공무원 6명을 입건하고 근무지인 강남구청을 압수했습니다.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인데 향응과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건물을 빠져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클럽 아레나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청 공무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레나를 비롯해 여러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뒷돈을 받고 단속 편의를 봐준 건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소들의 실소유주는 조세 포탈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강남 유흥업계 황제 강모 씨입니다. 이 같은 비리 의혹은 경찰이 확보한 아레나의 장부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클럽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구청 공무원을 입건했는데 브로커와 공무원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구체적인 정황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레나를 둘러싼 유착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공무원 관련이 3건, 경찰 관련이 4건입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클럽을 위해 어떤 편의를 봐줬는지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른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 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 측이 신용평가기관의 콜옵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윗선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 다수의 외부기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된 것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콜옵션을 평가할 수 없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콜옵션 평가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하나로 불리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콜옵션은 부채로 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합병이 깨지거나 이 부회장 측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 기관 등이 작성한 콜옵션 평가 불능 확인서란 제목의 보고서엔 합병 이전인 지난 2012년에서 2014년엔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 콜옵션 관련 평가 등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만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삼성 측이 신용평가기관을 상대로 실제 평가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조작된 보고서를 만든 셈입니다. 검찰은 콜옵션 평가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임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콜옵션 보고서 조작 과정의 윗선 지시 여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항공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이른바 칼피하라는 오명을 썼던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사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등 부적절한 특혜를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국토부 산하 지방항공청 소속 A씨를 포함한 직원 22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15명은 출장 때마다 항공사가 제공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자 1명을 제외한 7명은 이코노미 좌석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까지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이들에 대해 징계와 경고 등의 문책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 공무원들의 일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방국토관리소 직원 3명은 직무 관련자와 2차례 골프를 친 뒤 숙소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항공운수사업 면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내부 공직기강 감사를 벌여 비위에 연루된 직원 31명을 적발해 퇴직자 1명을 제외한 30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4년 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칼피하라는 오명을 쓴 바 있습니다. 이후 자정 노력과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직원들의 일탈을 막아보려 했지만 내부 구태가 여전히 만연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은 공연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2명의 대통령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이 중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촉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소규모 쿠데타를 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Defender la libertad, fuera la tiranía, sí se puede, pueblo, abajo la tiranía, salgamos a la calle. 수도 카라카스 인근 공군기지 외곽에서는 무장 군인들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정부군이 반정부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초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앞서 중무장한 군인들에 둘러싸인 채 촬영된 동영상에서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위한 군사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Que se suman nuestra familia militar que de una vez dio el paso. A todos los que están escuchándonos, a todos los que nos van a escuchar en los próximos minutos, es el momento. El momento es ahora.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한 최종 단계의 하나로 5월 1일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두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쿠데타를 시도하는 군 반역자들과 대치 중이라며 전국의 군대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ontra la democracia, contra la constitución. Las armas de la República están para defender su soberanía y su independencia.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과이도 의장은 주요 야당 후보가 가택 연금된 상황에서 치러진 불법 선거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처해 미국 등 서방 50여 개 국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은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 봉기 시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각국은 서로 엇갈리는 입장 속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그들의 자유편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해온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봉기 시도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절망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촉구하며 마두로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Nicolas Maduro and those supporting him, particularly those who are not Venezuelan, should know is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칠레와 브라질도 과이도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대열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Nuestro sólido e inquebrantable apoyo al presidente democrático de Venezuela, Juan Guaidó, y a la democracia en Venezuela. 반면 마두로 정권 편에서 온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야권이 폭력으로 회귀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최고 안보기관과 논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평화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도 마두로 정권과 관계를 이어온 스페인은 즉각적인 민주적 대선을 요구했고 멕시코는 유혈 사태를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64살 박모 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실과 지붕 등 주택의 절반가량이 타 소방서 추산 4,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 서울에서 양대노총 주최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 수도권 대회를 엽니다. 한국노총은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과 가족,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엽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조성된 서울식물원이 6개월 동안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오늘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정식 개원에 맞춰 서울식물원의 습지원을 처음 개방하고 임시 개방 당시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던 운실은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을 불러왔던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개월 동안 조사를 했지만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광 케이블 묶음과 16만 개가 넘는 유무선 케이블 등 통신 선로가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화재 여파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의 통신이 마비돼 불편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계좌 이체까지 같이 요구를 하는 저희 입장인데도 또 KT를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까지 그게 안 돼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5달에 걸쳐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소외되어 구체적 발화 지점을 한정하지 못함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관계 당국은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출입자도 없었던 만큼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관리상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전날은 물론 평소에도 담당 직원은 통신구안 작업을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법의 기준보다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특별 소방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행정관청의 관리 없이 시설을 자체 관리하다 사고 이후에야 바로잡은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시정 조치가 끝나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프링클러와 CCTV 설치 등 재난 대비 시설을 보완하도록 KT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참여연대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가 400억 원대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의혹이 있다며 조성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 등이 개인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마치 업무 관련 계약인 것처럼 꾸며서 효성과 그룹 계열사의 돈으로 낸 정황이 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효성 측이 이러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로 계산해서 세금을 덜 냈다는 의심도 든다며 국세청에 탈세 정황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받은 유로화가 위조 지폐였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40대 한국인 사업가 A씨의 암호화폐를 위조 지폐로 환전해준 외국인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2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유로화로 바꾸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한밤중 상가 건물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 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부산시 부산진구의 상가 건물에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화재 경보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가 건물 CCTV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30대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으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정오쯤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 4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법으로 인정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옹기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옹기축제가 이번 주말 울산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으로 빚고 고온으로 구워낸 전통생활 옹기는 숨쉬는 그릇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기류에다 장독도 있고 유행을 따라 재미있게 변신한 용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옹기 생산지에서 옹기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옹기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이 전통 가마에서 옹기가 구워져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옹기 장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연극인들이 꾸민 상황극이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200여 미터 옹기 마을을 돌다 보면 값싸게 옹기를 살 수 있는 깜짝 경매와 옹기 제작 시연까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은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축제도 참여하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축제에 맞춰 박물관에서는 유럽의 다양한 옹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옹기 특별전이 열립니다. 콘서트 무대와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카페는 축제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옹기 마을의 한마당 축제는 6일까지 열립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시흥시의 물왕 저수지를 잇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습지 생태공원이 조성됩니다. 길이가 무려 22km에 달합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래 습지의 부드러운 갯벌에서 아이들이 농개를 잡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형아, 개 몇 마리 잡았어? 네, 지금 3마리 잡은 것 같은데. 도심에서 가까운 이 소래 습지 갯벌은 8,000년 이상 미세 입자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형성된 펄 갯벌입니다. 수도권 최대의 생태 관광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미미했던 소래 습지에 대해 인천시가 거대한 생태 힐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대공원에서 소래 습지, 시흥 갯골 생태공원, 물왕 저수지까지 있는 장장 22km의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생태공원 안에 해양 데크와 교류 관찰 전망대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래포구에서 소래습지, 또 소래포구에서 시흥 갯골공원으로 연결하면 이곳은 수도권 시민들의 최대 힐링길, 힐링 쉼터가 될 것입니다. 습지 내에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금지되고 다만 폐염전을 활용한 북카페와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육지화된 그린벨트에는 워터파크와 해수탕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소래 습지를 찾아 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은 체계적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생태공원 활성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소래 생태공원에 와보니까 좀 구경거리가 조금 없고 하고 보행하기에도 좀 불편하고 진입로에서부터 주변 하천 정비와 어구적지장 대체 부지 마련 등 인천시의 소래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총 4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인들을 만나 내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연극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립극단 창단 70주년인 내년 2020년을 연극의 해로 지정해 연극인들이 단합하고 다양한 연극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제 중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벌써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협상단이 다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을 매듭 짓기 위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입니다. It's a pleasure to be back here in Beijing. We're looking forward to productive discussions over the next few days. 지난 4개월간 협상에서 중국은 콩과 에너지 등의 수입을 확대해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를 깎아줄 전망입니다. 双方会按照两国元首的达成的重要共识，共同努力相向而行，争取在相互尊重的基础上，尽早达成一份互利共赢的协议。 아직 남은 것은 합의를 보장할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양측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 BBC는 무역 갈등의 밑바닥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이번보다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미중 양국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 정상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어제 퇴위한 아키히토 전 일왕의 뒤를 이어서 나루히토 새 일왕이 오늘 즉위합니다. 아름다운 조화라는 의미를 담은 새 연호 레이와 시대의 개막과 함께 차기 일왕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봄철 매화처럼 희망의 꽃을 피워나가자. 나루히토 체제의 개막을 알리는 새 연호 레이와에 담긴 뜻입니다.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고전에서 연호를 채택한 건데 일본 고유의 특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人々と共に喜び、あるいは共に悲しみながら象徴としての務めを果た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부친의 뒤를 이을 나루히토 차기 일왕의 즉위 행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왕가의 상징물을 넘겨받는 의식을 시작으로 총리 등 내각 관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왕으로서 첫 소감을 밝히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어지는 일정은 일본 국민의 축하 속에 새 일왕 즉위를 대내외에 알리는 성대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10월 22일 도쿄 도심에서 펼쳐질 카퍼레이드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후 일주일간 아베 총리 내외가 주재하는 만찬을 포함해서 5차례의 축하 향연이 계속됩니다. 이어 11월 14일 치러지는 왕가의 추수감사 제사를 끝으로 모든 즉위 의식은 막을 내립니다. 레이와 시대를 열어갈 새 일왕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등과 맞물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온 부친처럼 양국 간 경색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드리언 홍창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수배 전단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수배 전단에는 홍창의 이름과 함께 오스왈도 트럼프, 매튜 차오 등 홍창이 사용한 가명과 신장 체중 등 개인정보가 나열돼 있으며 무장한 상태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홍창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캘리포니아 남부 일대를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이 유력했다가 막판 역전패한 영김 전 캘리포니아주 의원이 내년 말 연방 하원 선거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전 의원 측은 캘리포니아 39 선거구에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공화당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을 공식 재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연방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개표 직후 2.6%포인트 차로 앞섰다가 우편 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1.6%포인트 차로 석패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수도권 지역은 야외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여기에 충청과 호남 지역은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약하게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보시면 강원 남부 지역과 충청 지역, 전북과 경북 지역에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 지역은 천둥과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과 전북, 광주에서 나쁨 단계, 강원 영서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짙었던 안개가 걷히면서 낮에는 전국에 구름만 다수 끼겠습니다. 서해안은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와 안동, 대전 22도, 대구 24도, 광주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도 맑게 개면서 어린이날 연휴까지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도 갈수록 높아져서요. 토요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까지 올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회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앞서 자막으로 논의 결과를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저희처럼 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조금씩은 다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